오늘 얘들아 봐봐. 활용 파트 딱 3가지 내용만 하고 오늘은 끝낼 거야. 많진 않아 양이.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오늘 뭐뭐뭐 하고 끝낼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 라는 거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나가고 오늘은 끝날 거예요. 기억나죠? 기억난가요? 안 나겠죠? 봐봐 얘들아. 그래서 딱 오늘은 요 3가지만 하고 끝날 거야. 삼각함수 활용하면서. 봐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봐봐요.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A, B, C. 얘들아 우리 사실 봐봐. 이 삼각형의 활용 파트는 뭐냐면 여기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만 얘기하죠. 삼각함수의 활용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삼각형을 구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삼각형을 구하고 싶은 게 활용 파트야. 삼각형을 구한다가 뭐야? 삼각형을 구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삼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 있니? 3개. 변도 몇 개 있어? 일반적으로 꼭지점을 쓸 때는 이렇게 대문자를 이용해서 쓰고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마주보는 각의 알파벳을 소문자로 쓰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이렇게 마주보는 각의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를 표현해. 그럼 얘들아 변 몇 개 있고 3개가 있고 각도 몇 개가 있니? 이 각과 변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걸 우리는 삼각형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 어떤 삼각형의 길이,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할 때 우리는 삼각형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요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 넓이에 관한 걸 우리가 공부해 볼 건데 얘들아 우리 삼각형의 넓이 공식 할 때 일반적으로 뭐 써? 피타고라스. 넓이요? 넓이. 아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네. 맞아. 그걸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내가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PQ라고 하자 그냥. 보통은 얘들아 마주보는 각의 소문자를 쓰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P라고 쓸 거잖아. 그러면 미리 얘기만 하면 P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Q라고 써볼게. A, B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얘들아. 그리고 내가 각 B를 뭐라고 할 거냐면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된다며. 그럼 내가 얘를 밑변으로 한다면 P를 밑변으로 할 거야. 그럼 높이는 누가 되냐면 얘가 높이가 되겠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데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직각 삼각형이지. 그리고 혹시 기억나? 삼각 B의 활용이라는 걸 했었는데 우리가 삼각함수 들어갈 때 삼각 B의 활용이 뭐였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중에 하나의 변만 주어지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삼각 B의 활용이라고 하면서 배웠었어. 기억날지 모르겠네. 근데 얘들아 지금 요 직각 삼각형을 보면 여기서 지금 이 빗변의 길이가 Q다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당연히 높이도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주어진 길이 곱하기 삼각비 이렇게 얘기했어. 주어진 길이 곱하기 삼각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봐봐 주어진 길이가 얼마? 지금 Q니까 요 길이는 Q 주어진 길이 곱하기 삼각비인데 주어진 길이에서 요 길이를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건 뭐야?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 아니야? 그래서 Q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다. 기억나? 그럼 이 길이는 얼마겠어? Q 곱하기 코사인 세타겠지. 주어진 길에서 출발해서 도착하야 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길이가 Q 사인 세타라니까 잘 들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걔가 q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 보여? 뭐야? 그래서 잘 들어. 이걸 앞으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할 건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어디까지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도출해냈잖아. 잘 봐봐. 얘들아 P가 뭐야 P? 요 길이지. Q는 뭐야? 요 길이네. 사인 세타의 세타는 뭐야? 요 각이지. 이걸 어떻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이 세타는 이 P와 Q에 딱 끼어져 있는 끼인 각 아니야? 무슨 각? 끼인 각이지. 그래서 앞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에서 아무거나 두 변을 곱해주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그 두 변에 끼인 각이 오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아 뭐라고?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구나.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그럼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문제에서 요 길이를 2라고 알려줬고 요 길이를 1이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요 길이가 요 각이 30도예요 이렇게 알려줬어. 아니면 그냥 6분의 파이 이렇게 쓰자.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이 뭐야? 얘랑 얘잖아. 두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니까 사인 얼마?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이잖아. 사인 6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마 답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 괜찮죠? 이 삼각형 넓이. 원래는 뭐 평행사변 넓이, 사각형 넓이도 다 해야 되는데 다 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사인 법칙으로 가볼 거야.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봐봐.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일단 사인 법칙을 하기 전에 뭐부터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냐면 얘들아 너네 외접 원, 내접 원 이런 거 들어봤어? 들어봤죠? 원이 있어. 와호. 잘 안 보이나? 잘 그렸는데 이거 크게 안 나왔네. 기다려봐.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나빠? 나쁘지 않지? 나쁘. 봐 얘들아 원이 있는데 너무 크다던데. 뭔 소리야 이거? 카톡이야? 봐봐. 이렇게 해볼게. 봐봐 얘들아 우리 어떤 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 삼각형. 얘들아 봐봐.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대. 내접. 오.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원은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지. 이런 원을 뭐라 그러냐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에요 라고 해서 내접원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접원도 원이니까 반지름이 있겠지. 근데 얘들아 내접원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들아 이 선분을 보면 이 직선을 보면 이 직선은 원 입장에서는 접하는 접선 아니야? 우리 접선이 보일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었을 때 무조건 90도다 이렇게 얘기했지. 무조건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정확히 이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잖아 원의. 잘 들어. 내접 원의 반지름을 일반적으로는 스몰 r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거는 일종의 약속. 얘를 뭐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내접원 이렇게 얘기하고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내접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얘들아 내접하는 원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외접하는 원도 있어요. 외접하는 원. 와우 망했어요. 할게요. 얘를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으로 한번 봐보자. 이런 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에요 라고 해서 외접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외접원도 당연히 원이니까 반지름이 있겠지.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외접원의 중심이다 해서 외심 이렇게 얘기해. 내접원의 중심은 그럼 뭐게? 내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봐봐. 외심에서 얘들아 그럼 봐봐. 요 삼각형의 꼭지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랑 얘를 이었을 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봐봐. 외접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지 R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 내접원의 반지름은 스몰 r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요것도 괜찮죠. 그럼 봐봐. 시작해볼게. 봐봐. 내가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똑같이 외접원을 한번 그려볼 거야. 외접원을. 참 못 그리죠. 이야, 씨. 아씨. 짜증나. 그냥 할게. 그리고 외접원이니까 당연히 삼각형은 내접해 있어야겠지 않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내가 얘를 아까 삼각형 ABC라고 해볼게요. 삼각형 ABC. 그리고 얘들아 잘 들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ABC잖아. 그때 요 각 있지, 각. 이 각들도 뭐 보통 어떻게 쓰냐면 꼭지점의 스펠링을 그대로 가져와서 각 A, 각 B, 각 C 이렇게 써. 그럼 봐봐. 요 길이는 얼마겠어? 마주보는 각의 소문자를 쓰니까 여기는 A, 여기는 얼마? B, 여기는 C 이렇게 되겠지. 잘 들어봐 얘들아. 난 여기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sin A를 찾아보고 싶은 거야. sin A. sin A가 얼마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삼각함수에서는 우리가 sin, 코사인을 외접원이란다.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 y좌표로 표현을 했었거든, 정의를. 근데 우리 원래 sin, 코사인은 어디서 정의하는 거였어, 중학교 때? 어떤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만 정의했잖아.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서 sin A, sin B, sin C 요걸 구하고 싶은데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하는 게 sin, 코사인이니까 정확히는 지금 sin 정의하고 싶은 건데 sin이니까 여기서 직각 삼각형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라고.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우리 이거 기억나나?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동일한 홀을 공유하고 있으면 원주각은 항상 어떠냐면 무조건 같아. 이거 기억나? 네. 동일한 홀을 공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원주각은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알란가 모르겠네. 얘를 내가 원의 지름이라고 해볼게 얘들아. 지름에 대한 원주각 얘는 무조건 90도다. 이것도 기억나? 지름에 대한 원주각,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좀 더 맞겠다.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90도예요. 기억나지? 그럼 잘 봐봐.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sin A를 구해볼 건데 봐봐요. 얘들아 이 각이 A잖아. 그럼 이 A라는 각은 그대로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겠지. 우리 sin A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이 각은 살리려면 요 호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겠지. 그리고 이렇게 바꿔도 여긴 여전히 A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직각 삼각형을 찾아주고 싶으니까 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각 삼각형을 찾으려면 얘들아 분명 여기도 외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내가 봐봐. 이 외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A 유지 되겠지. 왜? 동일한 홀을 공유하고 있는 원주각이잖아. 근데 얘들아 요 삼각형은 반원에 대한 원주각 요 각을 원주각으로 볼 수 있지 않아? 그럼 얘는 무조건 90도가 나올 거라고. 됐어? 그럼 sin A가 궁금하다 했는데 얘들아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로 보통 쓴다 그랬지.
그럼 요 반지름이 라지 R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것도 라지 R 되겠지. 그럼 왜 저번에 지름이 될 테니까 얘는 2R일 거 아니야, 길이가. 근데 봐봐, 요 길이가 얼마라고? A라고. 그럼 sin A는 요 각이 A니까 요거분의 요거 아니야? 이해되니?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얼마? 2A! 아 2A란다. 2R! 요 길이 얼마? A라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 그래서 sin A가 2R분의 A라는 식이 정리가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sin B도 구해보고 sin C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이런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요거는 생략할게. 구해봤더니 다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잘 봐봐.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얘랑 얘 자리 바꿔줄 수 있지. 그럼 자리 바꿔주면 이 R은 어떻게 돼? sin A분의 A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자리 바꿔봐. 그러면 이 R은 sin B분의 B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자리 바꾸면 이 R은 sin C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들아 봐봐, 얘네들이 2R, 얘네들도 2R, 얘네들도 2R이라는 얘기는 얘네 셋이 다 어떻다는 거야? 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아하, sin A분의 A와 sin B분의 B랑 sin C분의 C는 다 같은데 얘가 얼마로 같냐면 2R로 같구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얘를 갖다가 사인 법칙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얘들아, 이게 사인 법칙이야.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로 일정하구나. 이걸 우리는 사인 법칙 이렇게 기억해. 근데 잘 봐. 얘들아, 내가 계속 항상 강조했던 건데, 공식을 그냥 깡으로 외우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 우린 이 사인 법칙을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 줄 거냐면, 얘들아, 지금 분모에는 다 누가 들어가? sin A, sin B, sin C, sin 값이 들어가지. 분자에는 A, B, C가 들어가는데, A, B, C가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 삼각형 만들었을 때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요 길이가 C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A, B, C는 뭐냐면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잘 들어. 앞으로 사인 법칙을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삼각형에서 잘 봐봐. 삼각형에서 A, B, C라고 해볼게. 임의의 한 변을, 삼각형에서 임의의 한 변을, 얘들아, 사인 A는 변 A랑 마주보는 각이 A잖아. B는 변 B와 마주보는 각이 B였지. C도 변 C와 마주보는 각이 C였단 말이야. 잘 들어. 사인 법칙은 뭐냐면, 임의의 삼각형에서 임의의 한 변을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걔네들은 항상 2R로 값이 일정하구나. 이거를 사인 법칙이라고 기억할 거예요. 이해됐어? 뭐라고? 삼각형에서 임의의 한 변을 그 변과 마주보는 각의 값으로,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은 2R로 일정하거나. 근데 얘들아, 이때 2R은 뭐냐면 R의 2배잖아. 얘들아, 반지름의 2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지름이라고 하지 않아? 그 얘는 뭔 거냐면 외접원의 지름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임의의 한 변을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은 외접원의 지름으로 항상 일정하구나. 이거를 사인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사인 법칙 자체는 이거거든. 자체는 이거야. 근데 얘들아, 우린 이걸 학문으로서 배우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우린 얘를 갖고 뭘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잘 들어. 사인 법칙은 이게 사인 법칙인데, 그럼 이 사인 법칙은 언제 이용하는 거냐면, 이 사인 법칙의 용도는 뭐냐면, 원래는 크게 네 가지 용도가 있거든. 네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내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올 법한 거 얘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오면 더 그때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뭐? 사인 법칙의 용도. 용도. 잘 들어. 여기 코가 간지럽네요. 봐봐요. 사인 법칙의 용도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봐봐요. 얘들아, 우리 이 사인 법칙 자체를 우리가 방금 설명해 줄 때 어떤 무슨 원이 나왔어? 외접원이 나왔지. 그래서 잘 들어. 사인 법칙은 가장 먼저 언제 보통 많이 쓰냐면 문제에서 외접원이라는 언급이 있을 때, 외접원이라는 언급이 있잖아. 그럼 너네 스스로 생각해줘야 돼. 이거 사인 법칙 쓰라는 거 아닐까? 왜? 외접원에서 나온 게 사인 법칙이었잖아. 그래서 외접원의 언급이 있으면 사인 법칙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내가 요 길이를 얘들아 4라고 해볼게. 그리고 요 각을 6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하고, 요 각을 4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냐면 x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딱 이 정보만 주고 x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 사인 법칙을 쓰는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보통 언제 사인 법칙을 쓰냐면 요게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써요. 뭐냐면 봐봐.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각과 변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씁니다. 뭐라고?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각과 변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얘들아 뭔 소리냐면 봐봐. 얘들아 이 길이가 4라는 거 알려줬지 문제에서. 그리고 이 각이 얼마라는 거 알려줬어. 6분의 파이라는 거. 그럼 얘들아, 근데 얘랑 얘는 서로 뭐 하는? 마주보는 각과 변 아니야? 이렇게 마주보는 각과 변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 사인 법칙 쓰라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봐봐.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지. 그럼 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사인 법칙은 뭐라 그랬어? 삼각형에서 임의의 한 변, 임의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삼각형 세 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은 이런 의미인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지금 4가 주어졌잖아. 그리고 마주보는 각에 대한 정보 주어졌지. 그러니까 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4를 한 변을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 얼마 사인? 6분의 파이로 나눈 것은 얼마로 일정하다 그랬어? 왜 저번에 지름으로 일정한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x의 길이 아니야? 근데 얘들아 얘가 지름으로 일정하고 얘도 x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도 2r로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 놈은 x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게 항상 같을 거라고, 일정할 거라고. 이해돼? 근데 이게 얼마야? 쌍이니까 2분의 1. 얘는 4니까 2분의 루트이겠네. 얘가 얼마나 8이 나온다고. 8이. x를 구하려면 얘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x는 얼마? 4 루트 2 이렇게 나온다. 뭘로? 왜 사인 법칙 썼어? 마주보는 각과 변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쓴 거예요. 이해됐어? 요렇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 괜찮지? 하나만 더 끝내자.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훨씬 금방 끝나요. 요거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없어요? 쌤 이런 줄 알았어. 오케이. 더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사인 법칙은 넘어갈게요. 용도가 더 있는데 원래 각에 대한 정보를 변으로 바꿔줄 때도 쓰고 비율을 알려줬을 때도 쓰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를 풀다가 등장하면 그때 설명해 줄게. 일단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루가 자꾸 코로 떨어지나 봐. 간지러. 봐봐.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하면 끝나요. 다음 주부터는 뭘로 넘어가는 거냐면 이제 수열로 넘어갈 거예요. 봐봐 얘들아.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봐봐요. 이게 옛날에 쌤이 배울 때는 j 코사인 법칙 이렇게 배웠었거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코사인 법칙으로.
옛날엔 제 코사인 법칙 이걸로 배웠는데 봐봐 얘들아 내가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얘들아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길이가 얼마라고 표현해야겠어 일반적으로? A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A 준아 봐봐 B 여기를 C라고 표현해볼게. 그럼 봐봐 각을 여기로 해보자 한번. 여기가 당연히 각 B겠지. 잘 봐봐요. 난 뭐 해볼 거냐면 각 A에서 선분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요 삼각형 직각 삼각형 맞지? 근데 지금 C라는 변을 알잖아. 그러면 삼각비 활용에 의해서 우리 요 길이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요 길이는 얼마야? 주어진 길이 곱하기 삼각비니까 C sin B.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연습해야 돼. C 곱하기 sin B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들아 요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겠지. 이거 모르겠으면 물어봐. 알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전체 A에서 얘를 뭐 한 거니까 뺀 거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A 마이너스 C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들아 이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 아니야? 그 얘기는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무조건 성립하겠지. 그 얘기는 얘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은 요놈 제곱일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써볼게. 요놈 제곱 C 제곱 사인 제곱 B 더하기 요놈 제곱 A 마이너스 코사인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A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B의 전체 제곱 얘가 얼마라고? B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 네. 그럼 얘들아 얘 좀 전개해볼게. C제곱 사인 제곱 B 그대로 냅두고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짠짜니까 2AC 코사인 B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 얘가 B제곱인 거 맞지? 근데 얘들아 너네 기억나? 제곱관계 공식이라고 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근데 얘들아 봐봐 얘랑 C제곱을 묶어봐봐. 그럼 어떻게 되면 C제곱을 이렇게 묶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오지 않아? 근데 그건 무조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얘들이 딱 사라져서 1이 돼버려서 C제곱만 남을 거라. 그리고 뭐 남냐면 얘 남았잖아. 아하. 얘가 B제곱이구나 이렇게 남는 거야. 얘들아 봐봐. 나 얘 옮기고 B제곱 반대로 옮겨볼게. 그럼 얘 옮겨서 어떻게 되냐면 EAC 코사인 세타 코사인 B구나 세타가 아니라. 그리고 얘 넘어갔으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양변에 EAC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B는 어떻게 되냐면 EAC분의 어우 삐뚤어졌어. 왜 이렇게 삐뚤지? 나는. 그리고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나오겠지. 잘 들어요. 아하. 우린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얘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준 거냐면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기억을 해줄 거예요. 근데 잘 봐봐. 이건 뭐냐면 얘들아 코사인 법칙은 뭔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여기 지금 A, B, C 변에 대한 정보가 다 있지 않아? 요 공식 안에 A, B, C 삼각형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였으니까 삼각형에 세 변에 대한 정보가 다 있지. 근데 걔를 막 곱하고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한 게 뭘로 통일이 되는 거냐면 코사인 B라는 각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들어.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냐면 누군가 코사인 법칙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기억할 거냐면 세 변과 A, B, C 세 변과 B라는 각 하나의 각의 관계식 이거를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할 거야.
뭐라고? 삼각형에서 세 변과 각 몇 개 하나의 관계식 얘를 뭐라고?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 거라고. 이게 코사인 법칙의 뜻이야. 뭐라고?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식. 그럼 얘들아 당연히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걸까? 코사인 법칙 자체가 변 세 개랑 각 하나의 관계식이라며. 근데 식이 여러 개 나와? 딱 하나 나와? 하나 딱 나오지. 그럼 얘들아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삼각형에서 예를 들어 세 변이 주어졌어. 근데 각 하나를 물어보는 거야. 이럴 때 써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세 변과 각 하나의 관계식이니까 세 변과 각 하나 중에서 세 개는 알고 하나를 모를 때 쓰지 않겠어? 그게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라고? 세 변과 각 하나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그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 이게 코사인 법칙 용도는 전부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뭐다? 세 변과 각 하나의 관계식인데 세 변과 각 하나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잘 들어. 이거 이렇게 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공식을 또 그냥 깡으로 외우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잘 들어. 공식을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냐면 이건 그냥 내가 그렇게 외운 거야. 너네가 편하게 외운 게 있으면 그냥 그거 쓰면 돼. 난 어떻게 외웠냐면 잘 들어. 잘 들어봐.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코사인 B는 뭐야? 지금 요 각이지.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여기 분모에 있는 A와 C는 뭐냐면 이 코사인 B, 이 B라는 각과 바로 옆에 있는 애가 A랑 C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외웠냐면 A랑 C를 이웃하는 변이라고 기억했어. A랑 C는 B에 이웃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A랑 C를 그 각에 이웃하는 변 이렇게 기억했어. 뭐하는 변? 이웃하는 변. 이웃하는 변. 이웃하는 변. 이웃하는 변. 이웃하는 두 변 이렇게 기억했어. 그래서 코사인 B는 이웃하는 두 변의 곱분의 이렇게 기억했어. 나는 이웃하는 두 변의 곱분의 걔네들을 뭐 했어? 제곱해서 뭐 했어? 더했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어. 나는 이웃하는 두 변 분의 그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나머지 한 변의 제곱 이렇게 기억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직접 이제 써볼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 그리고 요 길이가 1, 2, 3 루트 뭐 2 이렇게 얘기했어. 좀 제대로 쓴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문제가 이게 다야. 세 변 길이가 주어졌는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보자마자 이거 코사인 법칙 써줘야겠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세 변 알지? 각 하나 모르지? 코사인 법칙 뭐라 그랬어? 세 변과 각 하나의 관계식이니까. 세 변 알아? 그럼 각 하나 궁금하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다 자연스럽게 각 하나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써보자! 코사인 세타는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코사인 세타는 분모는 뭐야? 이웃하는 두 변의 곱. 이웃하는 두 변 뭐야? 이웃하는 두 변 1, 3 루트 2잖아. 1, 3 루트 2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두 변의 제곱의 합 9, 2, 18 마이너스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게 다라고. 됐어? 그러면 6루트 2분의 15야? 그럼 짜작해가지고 2루트 2분의 5니까 얘는 뭐 유리화 해주면 4분의 5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결론만 말하자면 잘못 구한 거예요. 왜냐면 코사인은 절대 1보다 커질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1보다 커졌잖아. 내가 설정 잘못한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고요. 이해됐지? 이해됐어?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진도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 하나만 풀고 두 분들은 가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 하나만 딱 풀고 갑시다. 이러면 얘들아 삼각함수 끝난 거야. 다음 시간부터 수열 나가면 끝나. 그럼 봐봐. 여기서 요 문제 보면 우리 19쪽 한번 볼래?
얘들아 문제 자체가 보자마자 알겠지만 다 4점이에요. 다 4점이다. 활용은 나오면 4점으로 나올 거예요. 수원이. 그쵸, 수원이죠 지금. 근데 난이도 어떤지 한번 봐봐. 내가 풀어줄 테니까. 여기는 그리고 중학교 도형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형 공부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어우. 봐봐. 일단 1번 문제는 4점이긴 한데 되게 쉽거든. 1번 문제 한번 봐볼래? 1번. 자, 어떻게 푸는지 봐봐요. 1번.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B 대 BC 대 CA가 뭐 몇 대 몇 대 몇이 삼각형 ABC가 있다 이렇게 알려줬지. 네. 봐봐. 얘들아 지금 요거만 봤을 때는 그림도 없고 잘 모르겠잖아. 얘들아 그림이 없을 때는 그림을 그냥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대충.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ABC 이렇게 그려줘. 그리고 AB 대 BC 대 CA. AB, BC, CA가 1대2 대 루트 1에. 이렇게 그냥 비율 써놔. 난 비율을 쓸 때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든. 길이가 아니니까. 이건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그냥 ET라고 쓰셔도 되고 비율이니까. 저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써요. 비율은 1대2 대 루트 1의 비율이.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28일 때, 아 요놈의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가 28파일 때 뭐 구하라는 거냐면 이 길이 구하라는 거네. 이 길이. 요 길이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자 질문,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 A씨요.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이거? 너네 보자마자 생각나야 돼.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은 사인 법칙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돼. 왜? 그 뭐냐. 왜 사인 법칙 써줘야 돼? 그 어씨. 왜? 왜 저번 맞아. 내가 뭐라 했어? 왜 저번에 언급이 있으면 사인 법칙 쓸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사인 법칙의 용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어. 이해되니? 네. 사인 법칙 써야 된다고. 왜? 왜 저번에 언급이 있잖아. 그 사인 법칙 써주는 거야. 오케이. 왜 저번에 언급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왜 저번의 넓이가 28이라는 얘기는 왜 저번의 넓이는 파이 R제곱 아니야? 그럼 반지름,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28이라는 얘기지. 얼마냐? 루트 28은? 7, 4, 28이네. 반지름이 2루트 7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근데 우리 지금 요 AC 궁금한 거였지. 사인 B 2분의 1 곱하기. 뭐가? 사인 B. 사인 B 어디? 맞아. 그래. 왜 저번 언급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써줄 건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니까 AC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시작하는 거야. X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인 사인 B로 나눈 것은 얼마일 거야? 요놈의 2배잖아. 4루트 7이다. 뭐만 알면 끝나? 얘만 알면 끝나. 왜? X는 뭐 나오니까? 4루트 7 곱하기 사인 B가. 사인 B만 알면 끝나는구나. 그럼 우리는 각에 대한 정보 하나만 더 나오면 끝나겠네. 잘 봐봐. 사인 B 어떻게 구할까 그럼 얘들아? 열심히 구해야지. 이거는 이것도 좀 팁이야. 이것도 코사인 법칙 용도하면서 얘기를 해줄 걸 그랬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라 그랬냐면 세 변과 각 하나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쓰는 거라 그랬지. 근데 나 여기 지금 세 변과 각 하나만 모르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각 하나 구하고 싶은 거 맞지?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만약 이걸 구해주고 싶다면 요 세 변의 길이를 다 뭐 해야 돼? 알아야겠지. 근데 이거 몰라. 왜 그러냐면 얘들아 1대 2대 루트 2라는 건 뭐냐면 여기를 내가 t라고 두면 여기는 2t, 여기는 루트 2t라는 거 아니야? t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근데 얘들아 이건 결론부터 얘기해줄게. 얘들아 코사인 법칙은 내가 세 변과 각 하나 중에서 하나만 모르면 쓰면 된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각 하나를 모르는데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여기 1대 2대 루트 2라고 세 변에 뭘 알려줬어?
비율을 알려줬지. 잘 들어. 얘들아 세 변의 비율을 알잖아. 그래도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잘 들어 얘들아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아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을 때 2유타는 두 변, 그 두 변의 제곱, 마지막 한 변의 제곱 이렇게 뺐지. 근데 나 봐봐. 분모에 AC 총 미지수가 뭐라고 해야 될까? 몇 차야? 분모 몇 차야? 1차.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A랑 C를 그냥 같은 미지수로 봐봐. 그럼 몇 차야 분모? 같은 미지수면? 2차지. 분자 몇 차야? 2차지. 근데 나 봐봐. 아까 세 변의 비율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세 변을 하나의 미지수로 뭐 할 수 있어? 이해되니? 뭔 얘긴지? 네. 봐봐 다시 얘네들의 같은 미지수로 보면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근데 명확하게 A, B, C는 다른 미지수 맞지? 근데 우리가 이 세 변의 비율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A, B, C를 모두 같은 미지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A는 T, 그럼 B는 2T, C는 루트 2T. 그럼 얘들아 분모는 T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으로 바뀔 거고 분자도 2차식으로 바뀔 건데 얘들아 여기는 얘도 2차식, 얘도 2차 아니야? 그럼 최종적으로 2차식 T에 대한 2차식에서 T 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약분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이해되니? 네. 그래서 잘 들어. 앞으로 세 변의 정확한 값을 알려준 게 아니라 세 변의 비율을 알려줬잖아? 그래도 코사인 법칙으로 각에 대한 정보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거 구하고 싶은데 세 명 모르는데 코사인 법칙 안 되는데 아니라고. 비율을 알려줬어도 우리는 나머지 하나의 각의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써보면 돼. 써보면 바로 이해될 거야.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 뭐였어? 코사인 B 분모 모은다고? 2유타는 두 변. 2유타는 두 변의 곱이니까 두 변 뭐야? 얘랑 얘지. T랑 2T야. 그리고 그 두 변의 제곱의 합.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의 차니까 2T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얘가 얼마야? 분모가 4T제곱이네. 분자는 T제곱 4T, 5T제곱, 2T제곱 뺐으니까 3T제곱 아니야? 와우! 뭐가 된다고? 4분의 4. 코사인 B가 얼마? 4분의 4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얘들아 나오잖아 각에 대한 정보가. 왜 가능하다고? 비율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이 A, B, C를 하나의 변수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여기 대입하는 순간 T제곱이 다 뭐하니까? 사라질 거니까. 세 변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비율을 알아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우리 뭐 구했어? 코사인 B가 4분의 3이라는 거 배웠지. 근데 우리는 뭐 구하고 싶어? 사인 B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기억나니? 우리 이런 걸 했었어. 1타 3P 1타 3P가 뭐였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두 개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사인 1타 3P였어.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직각 삼각형 하나만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잘 들어. 다 했어. 이거 끝이야. 그럼 코사인 B를 알려니까 직각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여기를 B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코사인 B가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란 얘기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얼마 오면 되니? 16 빼기 9니까 루트 7이어야겠네. 그러면 사인 B는 얼마겠어? 그래 4분의 루트 7이겠지. 단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다음에 꼭 부호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 왜냐면 B가 몇 사분면 각인지를 확인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코사인 B가 지금 양수 나왔지. 그 얘기는 B는 몇 사분면 아니면 몇 사분면? 1사분면이거나 얼싸 않고니까 4사분면이겠지. 근데 지금 얘들아 B가 뭐였냐면 삼각형에서 한 내각 아니었어? 얘들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야? 최대가? 그 90도 아, 이상일 수가 없으니까. 아니지 잘 들어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지. 미안해. 세 내각의 합. 네. 180도지. 근데 그러면 한 각은 최대 몇 도까지 갈 수 있냐면 180도보다 작기만 하면 돼. 네. 90도보다 커도 된다고. 네. 왜냐면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둔각 삼각형이라는 게 있잖아. 왜냐면 얘 90도가 크지 않아? 네. 이런 삼각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 내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내각의 합이 180도 파이기 때문에 한 각은 180도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작을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니? 그 얘기는 얘들아, B는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각까지 된다는 거지. 근데 코사인 양수야. 그럼 B는 뭐밖에 안 된다? 1사분면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 이해되니? 네. 안 되면 다시 얘기해줄게. 돼요. 돼, 안 돼? 안 됐어? 다시. 코사인 B가 지금 양수가 나왔지. 네. 그러면 얼싸안고가 보였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분면에서 다 모든 게 다 양수인 1사분면이거나 각 B는 아니면 코사인이 양수인 4사분면일 거라고. 근데 B는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이라니까. 삼각형은 내각을 3개를 다 더해봤자 180도밖에 안 나와. 근데 어떻게 B가 180도를 넘어가냐고. 4사분면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냥 180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거는 1사분면밖에 없으니까 B는 1사분면이니까 사인 B도 무조건 양수일 거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사인 B는 얼마? 4분의 루트 7이다. 따라서 4분의 루트 7을 대입만 해주시면 4 사라지고 루트 7의 제곱이니까 답은 7 이렇게 해서 답을 보여줄게요. 이게 4점짜리 문제였어요.